근과 계수의 관계 고급 스킬. 이것도 굉장히 흔한 문제예요. 아마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 대신에 아마 반드시 나올 거예요. 반드시. 안 나오는 학교가 드물 정도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흔한 문제죠. 자,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 x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은 0.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요 값,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곱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 뭐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당연히 어려워하지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냥 귀찮은 문제지. 나도 이제 내가 학교 다닐 때 귀찮은데 이걸 어떻게 좀 빨리 풀지라고 고민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게 암산이 가능한 문제예요. 물론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이게 암산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딱 이렇게 생긴 이 형식의 문제는 놀랍게도 암산이 가능해요. 암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1 나와요. 암산하면 11이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교과서적인 풀이를 먼저 제시해 볼게요. 교과서적인 풀이는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교과서적인 풀이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근의 합은 2니까 세근의 합은 2니까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 요 값이 2 빼기 감마가 나오고 요 값이 2 빼기 알파가 나오고 요 값이 2 빼기 베타가 나와요. 그래서 전개하면 우리 곱셈공식 배웠잖아요. 곱셈공식 이용하면 요거 전개하는 곱셈공식 배웠으니까 곱셈공식 이용하면 2의 세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2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곱하기 2 그리고 빼기 알파 베타 감마가 되죠. 그래서 뭐 직접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서 대입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2니까 여기가 8 나오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5니까 여기가 5 곱하기 2가 나와요.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하면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래서 11이 나와요. 이제 수학에도 적절한 실험과 관찰이 필요해요. 수학에도 적절한 실험과 관찰이 필요한데 이런 의문을 가져보는 거죠. 이거 0이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언제나 0이 나올까? 아마 이 문제 풀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소한 것을 관찰하면서 어떠한 추리 영화에서 단서를 얻듯이 사소한 것을 관찰하면서 이거 0 나오네? 무심코 지나갔어. 근데 다른 문제 풀어봤더니 또 0 나오네? 우연인가? 아니면 언제나 그러나? 이런 의문점을 가져보는 것이 수학 실력이 늘어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당연하게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여기서 내가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0이 되는 게 우연의 일치인가? 언제나 0인 건가? 물론 결론은 언제나 0이에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식을 가만히 바라보면 자, 이 2가 뭐냐면 이 2가 이거잖아. 이거 달리 말하면 이게 0이 되게 하는 x가 0이 있고 2가 있죠. 0은 너무나 자명하지. 자명한 거 말고 자명하지 않은 거 이게 0이 되게 하는 x가 2죠. 그 2를 여기다 대입해요. 이게 답이에요. 자, 똑같은 연습을 한번 더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거.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0. 이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이 값을 구하라. 똑같은 계산을 하면, 내가 쓰지는 않겠지만 똑같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암산하는 요령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0이 되게 하는 x를 찾아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면 0 되네.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답이에요. 뭐 그런 질문 할 수 있겠지. 만약에 이 차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차항이 없으면 땡큐예요. 왜 그러냐고? 이 차항이 없으면 이게 0이 되게 하는 x가 0, 3승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0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상수항이 답이라는 얘기예요. 이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이것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 차항의 개수가 0일 때, 이 차항이 없을 때는 그냥 이 상수항 적으면 돼요. 끝. x에다 0 대입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해야겠죠. 저거 증명을 어떻게 하냐? 증명은 뭐 그냥 문자 대입해서 하면 돼요. 계산이 좀 지루할 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증명을 해봅시다. 자, 요렇게, 최고 차이 계수가 1로 놓을게요. 1이 편하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1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양변을 2로 나눠요. 그래서 최고 차이 계수 1로 맞추면 돼요. 그럼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요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을 보면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이 3차 방정식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이것의 값을 구하라. 그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죠. 그럼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가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야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감마가 되고, 야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야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그럼 뭐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로 묶을까? 그냥 마이너스로 묶지 말고 그냥 하죠. 그냥 전개하죠. 자, 이거 세제곱 그냥 전개할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전개하려고 그래요. 이거 전개하려고. 이거 전개하는 곱셈 공식은 외웠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전개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마이너스 a,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요 식을 다시 보면 보이죠? 야랑 야가 똑같으니까. 야랑 같은 값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0이 나와요. 이건 언제나 0이 나오고,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 값이 얼마? 이 값이 b.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 값이 얼마? 이 값이 마이너스 c니까 야는 그냥 c가 돼요. 그럼 이게 뭐냐? 여기다가 마이너스 a 대입한 거지. 그럼 마이너스 a는 뭔데? 이게 0이 되게 하는 x값. 이게 0이 되게 하는 0이 아닌 x값. 0은 자명한 해고 0이 아닌 x값은 자명하지 않은 해. 그래서 이게 0이 되게 하는 자명하지 않은 x값을 대입하면, 여기다 딱 대입하면 바로 암산으로 딱 나와요. 내신 문제는 아마 학교에서 뭐 이거 시험 문제 이걸 낼지 안 낼지는 뭐 모르니까 이건 뭐 학교 선생님 맘이지만, 이걸 구하라는 내신 문제는 거의 고정적으로 나와요. 고정적으로 나오니까 이걸 알아두면 시험 문제 보고 읽자마자 그냥 바로 암산으로 딱 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계산할 때 나는 암산으로 답할 수 있다.
고등학교 시험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죠. 고등학교 시험은 시간이 부족해요. 남들은 열심히 계산할 때 나는 암산으로 답할 수 있다는 말은 굉장히 큰 메리트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꼭 익혀두세요. 물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가까우면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고 아 맞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 방법을 익혀두면 돼요.